그죠? 이 사람은 자기는 괜히 부동산 소유권만 잃었으니까 매매 대금을 받은 부분은 이 사람이 부당이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청구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죠? 매매 대금에 반환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OX 문제를 보면은 사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상대적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지급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대기권과 채권자 취소권 비교가 있는데 뭐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되 핵심적인 부분은 그 목적 부분 볼까요? 네 번째. 채권자 대기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고 특정채권으로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에 한한다 그랬죠? 특정채권은 안 된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발생 시기 부분이 있죠? 피고인 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되고, 장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계실, 아까 말했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을 것. 이런 요건이 있을 때는 인정된다 그랬고요. 그 아래 보면은 행사 방법. 이것도 대표적인 구별되는 거죠. 재판상 재판회에 채권자 대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 보전 처분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보전 처분이요. 자, 보존 처분 의의와 필요성을 한번 볼까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 계정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함으로써 나중에 확정 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구된 것. 보존 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거예요. 가처분에는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도 있지만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의가 뒤에 잠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 형성시켜두는 조치, 이게 이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포섭하기 위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존 절차의 특질을 보면 잠정성, 긴급성, 부수성, 밀행성, 자유재량성 이런 특질들을 알아야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해를 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자, 잠정성을 볼까요? 보존 처분은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잠정적 내지 임시적으로 내려주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권리보존 제도긴 하지만 권리의 종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 채권자 대기권이나 채권자 취소권과는 다르죠. 이거는 그냥 동결 조치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 가압류, 예금 채권 가압류 했을 때 돈을 추징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압류, 즉 처분금지로 묶어두는 것뿐이고 부동산 가압류 이런 거 했을 때도 그 부동산을 내 거로 소유로 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냥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어디에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조치죠. 등기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긴급성, 신속성 보겠습니다. 장래의 권리 실현에 대비하는 긴급 내지 급박한 조치이죠. 그리고 부수성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본안소송의 존재를 예정한 부수적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전제를 하기 때문에 본안소송 범위를 초과할 수도 없고 집행 뒤 3년간 본안소 제기하지 않으면 사정 변경에 따른 보존 처분에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나 여기 그 가압류만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라고 하는 게 보존 처분이잖아요. 그 보존 처분의 개념이 뭐예요? 확정 판결, 민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 받을 때까지의 임시 조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인정을 안 해주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소재기하면서 보통 같이 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을 넣는 거죠. 물론 이제 담당하는 부서, 집행법원에다 하는 건데 다르죠.
그런데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가압류에 대한 어떤 진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뭐 기재를 하는 거죠.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만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한테만 권리관계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기서는 어쨌어요? 3년이라고 했죠. 본안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존처분 취소를 채무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평을 구해놓은 거죠. 자, 밀행성.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면 효과를 얻을 수 없기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 발령되어 그 처분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요. 채권 가압류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제3채무자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예금 채권이다. 여기가 은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 예금 채권을 채권자가 소재기하면서 가압류한 거예요. 이때는 채권 가압류죠. 그럴 경우에 채무자한테 미리 가압류 신청하면서 공지가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은행에 있는 돈 다 빼버리겠죠. 그러면 가압류하는 취지가 없잖아요. 그죠?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모르게 일단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 정본이 은행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 채무자가 인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채무자한테도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채무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면 돈을 인출하려고 갔는데 인출이 안 돼서 은행에 확인해 봄으로써 알게 되고, 또 은행 쪽에서는 자기 고객이잖아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압류됐다는 사실을 뭐 전화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인 효과로서 아는 게 아니고 사실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알았어도 이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다음이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재량성. 보존 절차의 심리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보통은 이제 그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밀행성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안의 경우에 심리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담당 재판부 법원의 자유재량입니다. 그래서 OX문제를 보면 보존 처분은 권리 내지 법률 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요? 아니죠. 임시적인 보존 조치일 뿐이죠. 그리고 보존 처분의 신청 및 심리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많은 자유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아니죠. 법원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보존 처분의 종류 보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위한 보존 처분. 이걸 기억하셔야죠.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하고, 채권에 뭐 조건이 묶여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의 경우에도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죠. 이것은 청구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대상이 채무자 일반 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뭐 처분금지 가처분 뭐 이런 식으로 금전 채권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 OX 문제를 볼까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아니죠. 그리고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권리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유지해서 지금 당장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존처분. 이사의 지위를 이사의 직무 정지 가처분 이런 게 있죠. 어떤 회사에서 이 대표이사가 전횡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주나 이사회에서 뭔가 이 대표이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해놓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위원회, 이사회에서 어떤 그 업무 처리는 하고,
그리고 대표이사를 다시 뽑을 때까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겠죠. 자, 보존소송의 관할. 가압류는